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210쪽의 RLC 직렬회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교류 전원에다가 이제 RLC 각각의 소자들을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용해서 이제 RLC를 적절히 조합시켜 이제 나타나는 특성들을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고, 이제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 이제 임피던스 그리고 어드미턴스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RL, RC, LC, RLC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직류회로에 대해서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 이런 위상관계들을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직렬 공진 조건 이런 것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RL, RC 먼저 하고 그 다음에 LC, RLC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임피던스고,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항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그냥 쉽게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습니다. 사실 저항은 아닙니다. 알겠죠? 아니고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리액턴스와 어떤 그 저항 성분들을 합해 놓은 어떤 뭐 부하 뭐 이런 것의 의미를 또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책에 있는 대로의 정의를 보면 실제로 이제 교류회로 해서 RLC 성분이 혼합돼서 사용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코일은 사실 전선을 감아 놓은 겁니다. 이제 전선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건데, 사실 전선은 여러분들 전류를 흘리면은 그 자체로서의 저항 성분을 가지죠. 그러니까 나는 전선을 감아 놓아서 코일을 만들어서 L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R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R도 있고 L도 있는 RL 회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교류회로에서는 뭐 물론 여기에 C 성분도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분이 혼합돼서 사용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한 개의 어떤 소자를 연결할 수는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코일만 연결하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코일만 연결하겠다. 코일만 연결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R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떤 그 직류회로처럼 전류회로를 방해하는 저항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임피던스라고 해서 교류에서의 저항의 역할을 하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Z라고 표현을 하고, Z 임피던스라고 표시를 하고, 이 Z는 저항하고 같은 역할로서 계산을 하거나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임피던스 1, 여기 있네. 임피던스 1, 2, 3라고 하면 여기 소자에 걸리는 전류의 전압의 크기 V1은 I 곱하기 Z1이겠죠. 왜냐면 이게 다 세 개 다 직렬이니까, 저항이라고 보면 직렬이니까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 그럼 I의 크기는 우리가 같으니까 I의 크기는 같죠. 그럼 I를 묶어낼 수 있고 Z1은 전부 다 합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Z1 플러스 Z2 플러스 Z3를 합성 Z라고 보면은 저항하고 역할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Z1, Z2, Z3를 합치면은 우리가 저항 직렬로 연결해서 합치는 거하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Z를 임피던스라고 부르게 된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면 임피던스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임피던스는 여기 있는 I를 이 반대편으로 넘기면 I분의 V 이렇게 되겠죠. I분의 V가 되고, 임피던스는 저항 성분과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을 더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제 복소수가 되는 거죠. 복소수. 그렇죠? 왜냐면 저항 성분하고 리액턴스 성분이 허수니까, 그래서 복소 평면을 표현할 수 있는 복소수로 나타내게 된다. 그건 I분의 V로서 나타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V는 IR 할 때 R 대신에 임피던스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교류회로에서는. 알겠죠? 이렇게 임피던스 성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책에는 없지만 이제 이게 지금 저번 시간에 사실 설명을 좀 했었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류회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류회로에서 L하고 C에다가
교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압을 인가한다. 그러니까 가하게 되면 얘는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저항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직류회로에서 L하고 C에다가 직류 전압을 인가한다. 인가하게 되면 L 같은 경우는 단락을 하게 되고 C 같은 경우는 개방됩니다.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L하고 C더라도 직류를 가하면 L은 단락.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연결이죠. 연결. 쇼트. 그러니까 연결이 되고 이거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죠? 끊어지는 회로. 이거는 그냥 선으로 연결하게 되는 회로가 되고 C는 끊어지는 회로가 된다. 직류는. 그렇게 되고 교류는 그런데 이제 같은 LC에다가 교류를 LC 회로는 아니고 L2랑 C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L2랑 C. 여기다 교류를 연결하면 얘네 둘은 다 저항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는 하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뭐 이유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직류는 주파수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메가 뭐 한 개만 해보면 XL은 오메가 L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 2파이 FL인데 주파수가 얘는 제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F가 제로예요. F가 제로니까 XL은 0이 되죠. 0. 그죠? 그래서 리액턴스,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0이다. 저항이 0이라는 소리는 저항이 0이니까 전류가 엄청 잘 통하겠죠. 단락시키는 거. 선 연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이제 RL 직렬회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가 3개 있습니다. 3개. 하나는 위상관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위상관계. 위상관계. 그 다음 두 번째는 옴의 법칙을 쓰는 옴의 법칙. 법칙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전류의 크기를 구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죠? 사실 I는 임피던스 분의 V니까. 근데 이게 임피던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봐두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항하고 코일이 직렬 연결되어 있고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류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에도 전압이 걸릴 거고 코일에도 전압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저항에 흐르는 전류하고 전압의 크기는 동상이에요. 이건 동상일 거야. 왜냐하면 저항은 전류하고 전류 전압이 위상이 같았으니까 동상입니다. 그죠? 근데 코일은 전압이 전류보다 90도가 앞서요. 그죠? 90도가 앞선다. 위상 차이가 90도가 났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연결했으니까 벡터 관계, 즉 위상 관계를 따져보면 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나타날 거냐? 자, 보면 여기서는 기준을 I로 합니다. 그럼 I를 기준으로 봤을 때 VR이라고 하는 즉 V는 I하고 전류하고 전압 위상이 같죠. 그죠? 그럼 VR의 위상은 같아요. 근데 코일은 전류보다 전압이 90도가 앞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이 90도가 앞서니까 요 앞서는 거는 쌤 근데 시계 반시계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서는 방향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위상차가 이렇게 되고 요 벡터 하나, 요 벡터 하나가 나오죠. 근데 이거 두 개를 이제 더 해야 됩니다. 왜? 직렬 회로에서는 VR 플러스 VL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직렬 회로에서는 요거 두 개 더하면 전체 나타나는 전압의 크기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해요. 근데 이거 벡터의 크기니까 두 개 더할 때 여기 요렇게 더해야 되겠죠. 더하고 나면 시작점, 끝점 연결하면 되니까 요렇게 나타납니다. 즉 그래프에서처럼 요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제 V가 되겠죠. V가 됩니다. 왜? VL하고 VR을 합한 거. 요거는 VR 플러스 VL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V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하나의 임피던스라고 보면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하나의 임피던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임피던스입니다. Z. 그러면 실제 여기 흐르는 전류의 크기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분의 V가 되고 그럼 V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
V는 I에다가 임피던스. 이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쓴 거죠. 저항 대신에 임피던스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V라는 벡터는 임피던스 다 벡터 관계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벡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위상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는 거고. 아무튼 V는 Z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Z는 임피던스 성분이 되고, 여기 있는 크기는 V가 된다. 위상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위상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벡터도로 봤을 때 방향은 요 세타만큼의 방향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원래는 저항만 있으면은 동상, L만 있으면 90도인데 그거보다, 즉 90도보다 작은 위상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직렬 회로에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벡터를 나타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은 동상, 그 다음에 코일은 90도가 앞서니까 전압이,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90도보다 작은 세타의 크기를 위상관계로 가지게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돼요.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더하면은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전압의 크기는 아까 전에 이렇게 됐었죠. 이게 VL, 이게 VR. 그래서 합치면 요렇게 되고, 이게 V라 그랬죠. 근데 요 크기는 우리가 요 세타만큼 나타나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요거 제곱이다. 그래서 VR의 제곱에다가 VL의 제곱 루트 씌운 거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V의 크기가 된다.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냐? 전류 I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임피던스 분의 V라 그랬습니다. 그죠? 임피던스 분의 V.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왜? 임피던스는 저항 성분에다가 제2의 X를 합한 성분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저항 성분, X 성분이니까 임피던스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저항, 이거 X니까. 직각이니까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요거의 제곱, R의 제곱 플러스 요 녀석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쵸? XL 코일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XL은 우리가 오메가 1로 정의를 했으니까 2파이 FL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거는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이 임피던스도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까 그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단위는 옴입니다. 임피던스의 단위는 옴. 자, 그 다음에 위상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위상관계는 요만큼의 위상관계를 가지는데, 위상관계. 이 위상관계는 사실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방향성. 그러니까 세타가 크면은 얘가 이렇게 되니까 더 이쪽 방향을 향해 갈 테고, 세타가 작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세타가 작으면 이쪽 방향을 향해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세타가 중요한 거고,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가 XL, 여기가 R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직각이죠?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밑변분의 높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크 탄젠트 밑변 R분의 높이 XL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L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탄젠트 세타가 R분의 XL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위상 크기니까 탄젠트 세타의 크기가 아니고, 그래서 세타는 탄젠트 여기 없애는 거죠. 없애기 위해서 여기 아크 탄젠트 곱하면 아크 탄젠트 R분의 X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상 관계를 가지게 된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죠. 첫 번째 위상 관계, 두 번째 크기 구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벡터도 구하는 거, 이거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뭐에 대해서? RL 회로에 대해서. 근데 RL 회로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RC 회로는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과 크기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특징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앞에 내용을 다 이해하게 되면.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좀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앞에 여러분들 영상이니까 앞쪽에 좀 돌려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RC 직렬회로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RC 직렬회로도 한번 볼게요. 자, RC 직렬회로니까 R 그 다음에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전체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압은 나눠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직렬회로니까 전류는 전류겠죠. 네, 전류는 여기하고 여기 같이 있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사실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R은 IR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 콘덴서에서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XC라 그랬으니까 VC는 IXC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전체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VR 플러스 VC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여기까지 이제 별로 어려움 없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 성분에서는 여기 흐르는 전류와 전압은 동상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C에서는 여기 걸리는 흐르는 전류하고 걸리는 전압은 전류가 90도가 앞서게 되겠죠. 그죠? 앞서게 됩니다.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제 벡터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전류를 기준으로 저항에서의 전압은 얘하고 같은 방향의 크기만 크겠죠. 그죠? 근데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전류가 앞서니까 전압은 뒤처집니다. 이쪽으로 시계 방향 하면은 뒤처지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하면 90도만큼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게 VR, 요게 VC입니다. 그럼 VR하고 VC 두 개는 다 벡터의 크기니까 방향을 가지니까 요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요 크기의 어떤 그 이제 전압의 크기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저항은 동상, 그 다음에 콘덴서는 VC가 I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늦은 위상관계를 가지게 된다. 여기 첫 번째 또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보면, 그럼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VR에 VC를 더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저항 성분에서 나타나는 전압, 얘는 리액턴스 성분에서 나타나는 전압이니까 실제 합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V라고 그랬죠. V. 그러면은 V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VR, 이게 VC죠. V의 크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죠? 양변의 제곱하면은 V의 제곱은 R의 제곱 더하기 VC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전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류는 어떻게 되냐? I는 R분의 V에서 얘는 이제 R 성분만 있는 건 아니고 임피던스 성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임피던스 성분. 임피던스인데 임피던스는 어떻게 나타나냐? R 플러스 J의 X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C에 의한 X니까 X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C니까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난다? R의 제곱에 XC의 제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 여기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2파이 FC분의 1의 제곱 분의 V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계산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임피던스는 뭐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하고 같으니까 그죠? RL 회로에서의 임피던스 구하는 거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위상차 봅시다. 위상차는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이제 벡터도 있죠. 여기 있는 벡터도 요거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렇게 되었을 때 요렇게 되는 여기 각도가 세타. 요거는 직각입니다. 그죠? 이거는 VR, 요거는 C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까 그림은 아마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뭐 이거는 사실 뭐 뒤집으면 이거 뭐 여기 대칭으로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요거를 대칭해서 여기 반대로 끄집어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되니까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 모양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까 책에 있었던 그림의 모양은 이런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은 좀 지우고. 그럼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VC죠. 이건 V고. 여기에서 우리가 위상차 각도 요 크기. 요게 크면은 방향은 요 방향일 거고 작으면 이쪽 방향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기 세타 값이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마찬가지죠. 원래는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로 나타난다. 밑변분의 높이로 나타난다. VR분의 VC입니다. 그죠? VR분의 VC. 이제 VR은 IR이라 그랬고 VC는 I의 XC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II 날라가고 R분의 XC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타는 탄젠트 없애주면은 세타는 마크 탄젠트 R분의 XC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꾸면 이렇게도 적을 수 있습니다. XC가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오메가 R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앞에 걸 안 적었네요. 마크 탄젠트 오메가 RC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차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RL 회로하고 사실 RC 회로는 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죠. 그러니까 막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한 개만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는 거기 각자의 그 각각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반드시 기억을 하고 RL, RC 직렬 회로에 대한 내용들 복습하면서 좀 머릿속에 넣고 반드시 그렇게 해서 복습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LC 그 다음에 RLC 회로 이렇게 하겠습니다.